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물질의 자기적 특성 3점짜리 문항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은 XY 평면에 ABC라는 도선이 고정이 되어 있고 A에는 전류의 세기가 I0로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C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P에서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며 표를 보니까 ABC에 의해서 P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합은 0이 된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A는 위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P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C는 아래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P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겠죠. 근데 0이 됐다는 거는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나오는 자기장이라는 의미니까 B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기억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Q점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3B0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추론을 해보죠. 우선은 A는 4칸 떨어져 있습니다. 4칸. 그러면 A가 이 Q점에 형성하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4분의 1 B0가 될 테고 그죠? 그리고 B도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C도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Q에서 B랑 C가 만드는 자기장은 4분의 11이 돼야겠죠. 자, 근데 B는 2칸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B 플러스 C를 4분의 11 B0라고 둘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A가 여기서 형성하는 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B0였잖아요. 그리고 C도 들어가는 방향이고 B는 나오는 방향인데 근데 지금 거리가 1대 얼마요? 1대 4입니다. 1대 4. 자, 그러면 우선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C를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여기는 4분의 C가 되겠죠? 그리고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고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B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얘가 더 커야 되죠? 얼만큼 커야 돼요? B가 C보다 4분의 C보다 B0만큼이 더 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연립을 좀 해볼 건데 우선 여기다가 2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B 플러스 2C는 2분의 11 B0가 되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보시면 4분의 9C는 2분의 9B0가 되니까 C가 2B0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는 또다시 대입을 하시면 2분의 3B0가 되겠네요. 한 칸 떨어진 위치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A는 그럼 얼마였죠? B0였죠? 그럼 전류 세기가 A를 I0로 설정했기 때문에 C는 2I0 그리고 B는 2분의 3I0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니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Q에서 ABC에 의해 들어가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의 4분의 3벤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계산해보시면은 4분의 3 곱해보면은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XY 평면에 수직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A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은 이제 P랑 Q에서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나타낸 건데 우선은 P에서는 AB에 의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근데 A는 전류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것은 B가 바로 전류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어서 B가 아래로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A보다 더 강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B가 한 칸 떨어진 곳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을 B라고 두고 그리고 A가 한 칸 떨어진 곳에서 만드는 자기장을 A라고 둔다면 얘를 4B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Q도 마찬가지인데요. Q에서는 B에 의해서는 어때요? 가마 보시면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는데 실제 결과값은 마이너스 X예요. 그 얘기는 C가 만들어주는 게 B보다 더 크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C에서도 전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C-B를
4B0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대신에 B0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B는 5B0가 되고 여기다가 5B0를 대입해 보시면 C는 9B0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칸 떨어진 장소에 만드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는 걸 쉽게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에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 A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BC에는 세기가 같은 전류가 흐른대요. 그럼 이런 거는 그림에 바로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XY 평면상의 점 P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1 B0로 서로 같다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에서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래요. 그러면 D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류가 I일 때, I0일 때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B0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Q에서 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작다라는 조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 A는 P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B0를 형성하고 Q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BC가 지금 현재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0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1 B0가 되게 만들던가 아니면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3 B0를 만들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0가 되게 만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조건에 의해서 Q에서는 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보다 작다 했으니까 얘는 불가능하겠죠? 아, 그러면 BC가 Q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써볼까요? BC가 Q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0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BC가 여기도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미 파란 색깔이 나오는 방향으로 B0이기 때문에 2분의 1 B0가 될 수 없겠죠. 그럼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C가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는 BC의 방향이 C는 위쪽 방향이고 B도 위쪽 방향이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둘 다 2분의 1 B0로 동일하기 때문에 좀 대칭적이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현재 B가 여기다가 만들어주는 걸 볼게요. B가 Q에다가 만들어주는 자기장과 C가 Q에다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이렇게 써볼까요? B 프라임으로 일단 C가 만들어주는 게 나오는 방향으로 B 프라임이라면 그리고 B가 만들어주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1 B 프라임이 되겠죠? 그럼 합성을 하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 프라임이 될 텐데 그게 얘가 돼야 되니까 B 프라임하고 B 제로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B랑 C에서 흐르는 전류는 I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니은은 맞는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와 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 그래프는 각 지점 -D부터 2D 지점에서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때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거를 양으로 두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를 음으로 둔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일단 전류의 방향을 체크할 때는 이 끝에 보면은 도움이 되는데 보면은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발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B의 바로 오른쪽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B는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A 바로 오른쪽에서도 나오는 방향으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A에도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보자마자 맞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인데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현재 A랑 B에 의해서 여기서는 어떤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고 C에 의해서도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기출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풀이인데 극소점을 보시면, 그러니까 최소값을 보시면요,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얘가 이렇게 밀어낸 것처럼, C에서 밀어낸 것처럼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C의 전류가 B보다 더 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종 나오는 상황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치우쳐 있으면 얘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X는 마이너스 2분의 1 D에서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 여기는 자기장이 0이 되는 포인트인데, 우선 이 점에서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그리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C가 만드는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B가 만드는 자기장이 AC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C와 P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이 고정되어 있고 B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C에는 I0인 세기의 전류가 플러스 X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좀 추론을 해볼 건데, A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증가했잖아요. 근데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A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이 동그라미 자기장이 줄어든다는 거는 A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럼 A의 전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인데 A가 점점점 커지니까 이걸 깎아먹어서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P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얘가 EI0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EI0일 때 지금 거리가 2대 1이죠. 그러니까 A랑 P의 거리, 그리고 C랑 P의 거리가 2대 1이고 전류도 2대 1이기 때문에 심지어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C가 만들어주는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라 두 개가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 이 P점에서는 B가 형성하는 자기장만 남아있을 텐데 그게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니까 B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며 그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니은, P에서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이거를 보고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전류를 줄어들게 만들면 이 P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은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C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을 B'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2분의 1 B'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B가 만들어주는 B제로와 그리고 A와 C가 만들어주는 방향, 그러니까 이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방향으로 2B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얘가 B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은 2B제로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B' 우리가 생각했던 얘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2B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은 틀려서 답이 2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고요. 문제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주요한 부분 체크해보면 BC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B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는 가나의 5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것인데, 우선 가와 나에서 변화한 거는 A밖에 없습니다. BC는 그대로고 A는 우선 이 5점에다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나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 건데 그때 이렇게 결과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달라진 건 오로지 A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럼 이 둘의 평균을 내보면 2분의 B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BC가 만드는 자기장이 바로 2분의 B제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니까 0이 된 거고, 그리고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니까 B0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할 때 B0가 되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할 때 0이 됐다는 거는 애초에 BC에 의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B0로 나오는 방향이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 O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래요. 그죠?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인데, 그러면 B가 만드는 거는 지금 같은 색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걸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강한 걸 만들어주면은 얘를 뒤집던가 아니면 오히려 이것보다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BC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이 2분의 1 B0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C가 만드는 자기장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B0이며, 그리고 더 가까이 있는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3 B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구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답은 3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도선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AB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는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O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는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C와 D의 전류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원점 O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건데, 이런 문제를 풀 때 팁은 자기장의 변화, 전류 방향의 변화, 이런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둘 다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때 자기장이 0이었잖아요. 근데 C는 그대로인데 현재 D만 바꾼 겁니다. D만.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D의 방향만 바꿨는데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2B0가 됐죠. 그 얘기는 D가 원점에 형성하는 자기장이 B0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아래 방향으로 D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0만큼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근데 자기장이 0이 됐다는 건 A, B, C에 의해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B0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쇄가 된 거죠. 근데 D의 방향을 위쪽으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얘가 나오는 자기장으로 변할 테니까 합이 얼마가 돼요? 2B0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결과가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실험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 D의 방향은 그대로고 C의 방향만 바뀌었는데 들어가는 방향으로 4B0가 변했죠. 이렇게. 그 얘기는 얘도 원점에 주는 자기장의 세기가 2B0였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에서 왜 자기장이 0이 나왔는지를 조금 더 판단을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D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 C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총합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C, D에 의해서예요. C와 D에 의해서. 자, 그러면 A와 B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돼야지 합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선은 A랑 B랑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B의 뜻대로 가운데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A, B에 의해서는. 그럼 B에서는 시계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A도 시계방향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B0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A만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B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B0보다 더 커지니까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A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래서 A가 만들어주는 게 나오는 방향으로 B0, 그리고 B가 만들어주는 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가 돼서 이 합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된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C랑 B 도선이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같겠네요. 세기가. C랑 B 도선이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2B0로서 같고 D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B0로서 작겠죠? 이 두 개보다. 따라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는 난이도가 좀 쉬워지니까 빠르게 풀어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전자석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은 자석의 성질을 갖는다. 맞습니다. 스피커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 기억, 전동기는 뭐죠? 전기 에너지를 써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체의 자성에 대한 실험이고 가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스탠드에 유리막대를 수평으로 매달고 정지시킨다. 그 다음에 유리막대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하며 유리막대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그 다음 다 유리막대를 자기화되지 않은 철막대로 바꾸어 과정을 반복한다. 근데 이거 결과를 보시면요, 하나는 N극으로부터 밀려나고 하나는 N극에 끌린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유리막대가 사실 뭐 강자성체인지 반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N극에 끌리는 거는 확실히 철이겠죠? 철막대. 그래서 철막대는 강자성체가 된다는 거고, 그럼 유리막대가 밀렸다는 것인데, 유리막대가 밀렸다는 거는 바로 반자성체가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유리막대는 외우지 않았더라도 반자성체구나 체크할 수 있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유리막대는 상자성체이다. 틀렸습니다. 철막대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다에서 자기화되지 않은 철막대에 S극을 가까이 하면 철막대는 S극으로부터 밀려난다. 아니죠. 방향을 반대로 하더라도 어차피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까워집니다. 자,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막대 자석을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B에 각각 가까이 했더니 A는 멀어지고 B는 끌려와서 붙었대요. 그럼 A는 반자성체가 되고, 그리고 B는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가 될 텐데, 그림 나는 가에서 막대 자석을 제거하고 AB를 붙였더니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자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B는 상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자기력선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쪽에 S극이란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기화되어 있다. 맞고, 그 다음 니은, 나에서 A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밀겠죠. 그리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를 보시면 실로 자석을 매달아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자성체인지 반자성체인지 모르는 A와 B를 각각 나와 다 아래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때 가나다에서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이 어디서가 가장 크죠? 나에서가 가장 크고 다에서가 가장 약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에서는 살짝 약하게 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A가 여기선 자석을 당겼다는 거예요. 더 당겨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더 밀어줬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A는 강자성체가 될 테고 B는 반자성체가 된다는 걸 바로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은 맞았고, 그 다음에 다에서 B의 윗면은 반자성체니까 밀어내기 위해서 S극이 되겠죠? 맞는 거고, 그 다음 디귿, 다에서 실에 매달린 자석을 제거하면 B는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지 않겠죠. 반자성체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비스무트 결정 사이에 작은 네오디뮴 자석을 놓았더니 자석이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나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비스무트 원자들이 나타내는 총 자기장이 없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 비스무트 결정은 총 자기장이 없기도 하고 자석 사이에서 떠있으니까 반자성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비스무트 결정은 네오디뮴 자석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자석을 제거하면 비스무트 결정에 자기화된 상태는 사라진다. 이것도 맞고, 하드디스크는 이런 성질이 아니라 강자성체의 성질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자성체에 대한 설명이고, 그림은 의류나 신발에 부착되어 도난사고를 예방해주는 하드텍을 나타낸 것이다. 핀을 위로 당길수록 베어링이 핀을 더 강하게 조여주지만 자석에 들어있는 하드텍 분리기 X에 갖다 대면 이 자성체 Y가 X에 끌린대요. 그럼 이 단어가 포인트겠죠? 그럼 자성체는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용수철이 압축이 되고 핀과 베어링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면서 핀이 분리가 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드텍을 X로부터 분리하여도 Y는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강자성체겠네요. 그럼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도 강자성체의 특징이니까 맞겠죠.
디귿 같은 건 문제를 풀 때 이 상황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하드택을 x에 갖다 댈 때 x 내부의 자석이 y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그러면 이 자성체가 끌려온다고 했으니까 뭐 자석적으로 이거를 끌고 가겠죠. 근데 용수철 같은 경우는 압축이 되니까 오히려 이 y를 밀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서로 반대가 맞겠네요. 그래서 정확히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다음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고요. 가에서 자기화되어 있지 않는 자성체로 이루어진 막대 X를 전원장치가 연결된 솔레노이드에 넣어서 자기화를 시킨대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서 꺼낸 X를 코일의 중심을 따라서 통과하도록 가만히 놓고서 X의 중심이 코일의 중심으로부터 각 H만큼 떨어진 코일의 중심상을 지날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한대요. 그럼 우선은 여기서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이 X는 강자성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Q에서가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은 Q에서가 더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코일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량은, 그냥 자기 선속을 물어보면 같을 수 있었겠지만 자기 선속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Q 쪽에서가 더 크겠죠?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그림가는 천장에 고정된 코일 아래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따라서 자석이 쭉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그림나는 자석이 P에서 Q를 지나는 동안에 자석의 위치에 따라서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거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면은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A에서 B일 때, 전류의 방향이 A에서 B일 때를 양으로 설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얘는 B에서 A로 전류가 흐르는 걸 나타낸 거겠죠. 그러면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는 거니까, 그럼 손을 한번 감아 보시면요, 어떻게 되죠?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P에서 O로 자석이 갈 때는. 그 이유는 X가 S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S가 다가오니까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위에가 S가 된 거고, 반대로 여기선 S가 도망가니까 아래가 그걸 잡기 위해서 여기가 N극이 된 거겠죠. 그럼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자석에 의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O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가 0이라고 해서 자기선속이 빵인 건 아니에요. 자기선속은 말 그대로 가까울 때 더 커지기 때문에 얘는 O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큰 게 맞겠죠. 그 다음 디귿 자석의 속력은 P에서와 Q에서가 같다. 아닙니다.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역학적 에너지는 전기적 에너지로 뺏겼기 때문에 P에서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6번이고, 문제 읽어보시면 자석이 실을 지날 때 A와 연결된 LED에서 빛이 방출된대요. 그럼 여기서 빛이 방출된다는 거는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는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그럼 손을 감아 쥐어보시면 아래쪽에 N극, 위쪽에 S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X가 S였기 때문에 얘가 도망가는 걸 잡으려고 이렇게 형성이 된 거겠죠. 그럼 기억이 맞다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이 B를 지날 때는 어떻죠? B를 지날 때는 여기서 위쪽이 S극이고 아래쪽이 N극이니까 얘가 도망을 가게 되면 얘는 붙잡기 위해서 이쪽이 N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밀어주려고 여기가 N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전류는 이렇게 흐를 테고요. 따라서 자기력의 방향은 빗면 위쪽 방향으로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이 B를 지날 때 빛이 방출되는 LED는 두 개이다. 이것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맞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자기유도를 나타낸 거고,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유도 전류를 양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디까지 갈 때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거니까 배경이 동그라미였던 거죠. 그래서 X자기장을 만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올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여기선 반시계 방향으로 2배 큰 전류가 흘렀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겠네요, 배경이. 그럼 바로 풀어볼까요?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1과 2에서 같다. 틀렸죠?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3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그리고 9D를 지날 때면 여기인데, 여기도 지금 X가 2개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EI0가 맞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B, C는 도선의 속력이 모두 같고요. 현재 A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EI0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역 1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EI0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개, 칸당 하나씩 X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B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이니까 동그라미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될 테고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X가 이미 하나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오려면 여기선 동그라미가 이렇게 두 개씩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는 어떻죠? C는 동그라미가 한 번에 6개가 들어오죠. 여기는 UI0가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들어오니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다르죠. 두 번째 영역 2에서가 2배 큽니다. 그리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EI0에다도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기장 문항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